네, 변호사의 시점으로 이슈를 분석해드립니다. 전지적 변호사 시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변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우리 이혼 횟수에 출연하고 있는 일라이와 지연수 이 전 부부가 대화 중에 나왔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혼 횟수요. 시즌2에 나오고 있는 일라이와 지연수 이 전 부부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 있죠. 민수. 네, 제가 이 민수의 팬인데 제가 민수를 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방영됐던 화에서 일라이와 지연수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지연수는 일라이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자, 일라이는 지연수와 다시 사랑한다거나 재결합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인 격앙이 있었던 것인지 지연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하고 언제 만날지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민수하고 이 아빠 일라이가 언제 만나게 해줄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혼은요, 우리가 단순히 결혼을 끝낸다 라는 의미의 이혼과 또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것,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 또 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법률적인 쟁점의 종합 패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거죠. 현재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약간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면접교섭권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쪽을 양육자로 했을 때 그 반대편,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이 보고 싶은 자녀를 보고 싶을 때 그 방법과 절차, 빈도수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이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는 일단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따르고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지 않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 면접교섭권을 많이 받을 건을 원하고, 또 양육자 입장에서는 또 번거롭기 때문에 이 면접교섭권을 많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들만의 권리는 아니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 양쪽의 부모를 꾸준히 또 마주하고 또 면접도 하고 이렇게 교감을 쌓는 것이 교육 측면에서도 양육 측면에서도 훨씬 좋겠죠. 아무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인 것,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 면접교섭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박탈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거나 자주 보러 오지 않는다거나 라고 해서 이 면접교섭권을 아주 박탈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고 박탈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일라이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수의 아동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네, 보통은 재판정에서 판단을 할 때는 월 2회 정도,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정해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설 명절 이런 때 2, 3일 정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라이와 지연수 사이의 면접교섭권은 약간 좀 특별하게 좀 정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일라이와 지연수 사이의 면접교섭권은 1년에 20회, 또 12살이 된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월 2회 볼 수 있는데 월 1년에 20회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일라이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라이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매달 이 면접교섭권이 정해지더라도 매달 보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0회를 정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좀 몰아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정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렇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라이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횟수가 얼마나 적고 이것만을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사자 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고, 특히 일라이가 주기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그런 면접교섭권 협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면접교섭권 변경 사유가 있다거나 그렇게 좀 주장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연수가 했던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만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운을 띄우는 게 이 면접 교섭권을 좀 제한할 것 같은 공격 무기로 좀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 댓글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론들을 봤을 때 면접 교섭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가능한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면접 교섭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라는 좀 질문이 좀 많았는데, 만약에 이 면접 교섭권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변경도 물론 청구는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라이하고 민사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좀 충분히 좀 교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면접 교섭권의 변경을 청구하는 거는 사실상 좀 실익은 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 지연수가 이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 이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상대편은 이 면접 교섭권을 보장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명령에 맞춰가지고 면접 교섭권에 응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이 봤을 때 내용이 좀 받아들일 만한 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 이행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당히 좀 세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연수 씨가 이 면접 교섭권을 무기로 일라이를 뭐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정말로 지연수 씨가 이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뭐 일라이를 좌지우지 한다던가 아니면은 면접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이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 이행 명령에 응하도록 유도를 좀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은 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당연히 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 이 민수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일라이와 민수가 어느 정도 교감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지연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상대편을 뭐 좌지우지한다던가 또 이걸 무기로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는 게 양육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일단 면접 교섭권의 변경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와 일라이 사이에서는 일라이가 미국에 체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변경 신청을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로, 그러나 만약에 지연수가 정말로 이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응해주지 않고 민수를 뭐 데리고 잠적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이 면접 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응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